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무원 문제풀이를 강의하고 있는 김석 선생이라고 합니다. 저와 함께 이제 이 태양항공수사 문제풀이 강의를 시작을 하실 텐데요. 이 문제풀이 집의 문제가 양이 범상치가 않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무원 문제를 풀 때, 공무원 그 시험을 준비하실 때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공무원 문제가 좀 특징이 있는데 좀 지엽적인 문제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리고 좀 난이도가 생각보다 높은 문제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풀이, 어마어마한 양의 문제풀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풀이 한 1000문제 가까이 되는, 900 몇십 문제 가까이 되는, 원래 맨 처음에는 1400문제였답니다. 제가 그걸 한 500문제 정도 추려냈는데, 그 문제를 다 푸시고 이거를 해설 강의를 다 하는 거는 여러분에게 굉장히 시간이 낭비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너무 많고 분량도 많고. 그래서 저희 강의에서는 어떤 식으로 저희가 강의를 진행을 할 거냐면, 일단 여기 보시면 이제 문제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문제가 이렇게 있죠. 문제가 화면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들을 너무 난이도 하라고 써 있는, 옆에 보시면은 문제 옆에 난이도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난이도 하라고 써 있는 문제들은 가능한 한 좀 배제를 하고 가겠습니다. 쉬운 문제들이니까 거기는, 그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설명이나 해설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주로 난이도 중이나 상에 있는 문제들 중에 조금 여러분이 생각을 좀 하고 넘어가셔야 될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PPT를 이용해서 설명을 드리고 해설을 드리고 할 겁니다. 꽤 긴 시간, 한 20강 정도 예정은 하고 있는데 꽤 긴 시간 동안 많은 문제를 저와 함께 같이 푸실 거고요. 문제를 푸는 동안 궁금하신 거나 이런 것들은 홈페이지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죠. 자, 한국사 서론을 한번 봅시다. 한국사 서론에서 지금 아직 페이지가 정확하지가 않아서 거기 2011년 지방직 구급 문제, 2011년 지방직 구급 문제 7번? 7번이 아니군요. 네, 구급 문제입니다. 자, 한번 문제를 보실까요? 다음과 같은 주장에 가장 적합한 역사 서술입니다. 기본적으로 역사 서술을 얘기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실로서의 역사, 그 다음에 역사 가해,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만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실로서의 역사과, 역사와 역사 가해 해석을 중심으로 가야 된다. 이게 이제 랑케고, 이게 콜링우드죠. 콜링우드고, 그리고 이 두 개를 조합해서 이제 E.H. 카라는 사람이 역사는 과거와 현재 끊임없는 대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그래서 사실과 해석이 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E.H. 카라는 사람의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걸 보시는 건지를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첫 번째 문제에서는 어디가 포인트냐면 여기요. 맨 마지막 줄에 오직 역사적 사실로 하여금 말하게 해야 된다. 이 부분, 역사적 사실로 하여금 말하게 해야 된다라는 이 부분이 바로 랑케의 실증사관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합니다. 랑케의 실증사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것들을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적합한 역사 서술은 이제 답은 두 번째 거죠. 두 번째 거가 답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여기에 보시면 첫 번째 견훤의 흉악한 사람됨이, 여기서 이제 어떤 사람에 대한 판단이 들어가죠. 역사가의 판단이 들어가고요. 예를 들면 3번 보기 지문 같은 경우에는 노청이 승리했다면 조선사가 독립적으로 진취적으로 진전됐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역사가의 판단이죠. 그리고 토문 이북과, 요거는 이제 백두산 정계비에 대한 얘기인데, 요거는 이제 유득공의 발해고에 나온 얘기입니다. 유득공이 쓴 책에 나온 건데, 여기 보시면 토문 이북과 압록 이서의 땅이 누구의 것인지 알지 못하겠으니, 여기요, 고려가 약해진 건 발해를 차지하기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역사가의 판단이 들어가죠. 다만 2번 제시문에 보면 건국초에 향리의 자리를 뽑아 서울에 머물게 하여 출신지의 일에 자문했는데 이를 기인이라고 한다. 기인제도를 해석하고 있죠. 기인제도를 말하고 있죠. 그냥 기인제도가 뭐다라고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로서의 역사에 해당되는 내용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문제는 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고요. 어렵지 않죠? 이 파트는 제가 일부러 문제도 그렇게 많이 안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공무원 시험에서
거의 나올 확률이 별로 없습니다. 보통 한 3, 4년에 하나 정도? 그냥 간단하게 언급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사료 비판과 역사의 보편성과 특수성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거 좀 칠판이 좀 지저분하게 지워지네요. 자, 두 번째 우리나라 역사의 특수성을 보여주는 설명. 역사의 특수성이라는 건 우리나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반도만의 고유함을 보여주는 거죠. 고유함을 보여주는 게 이제 우리 역사의 특수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해당되는 내용은 우리나라 불교의 특징이죠. 현세 구복적이고 호국적인 불교. 우리 한국 불교의 특징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호국 불교. 그 다음에 여기 농촌 사회에서 두레와 개 같은 공동체가 발달했다. 이것도 우리나라에만, 두레와 개라는 조직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분제 사회가 형성된 거는 우리나라도 있지만, 예를 들면 인도의 카스트 제도 같은 인도의 제도도 있고, 선사시대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로 나뉘는 건 역시 우리나라만의 사실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수성이니까 니은과 디귿이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선사시대 얘기를 해봅시다. 선사시대는 일반적으로 구석기, 청동기, 신석기, 청동기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구석기 시대를 얘기를 해볼까요? 보통 구석기 시대에서 의외로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이 구석기의 유적지입니다. 구석기의 유물 출토 지역 이렇게 물어보는데 가장 쉽게 보는 법은 기본적으로 구석기 시대에 유물이 출토되는데요.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구석기 유물이 출토되는 데는 대부분 다 동굴입니다. 구석기 시대는 이동생활을 했으니까 어디 땅보다 정착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구석기 시대 유물이라는 건 거의 99% 동굴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동굴이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디냐는 거죠. 여러분이 혹시 지리 쪽을 공부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지도를 놓고 보면 우리나라의 동굴이 가장 많은 동네는 딱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현무암이 있는 지역, 그러니까 용암에 의해서 만들어진 용암 동굴이 있는 지역이 우리나라에 동굴이 있는 동네고, 가장 대표적인 용암 동굴은 뭐 제주도에 있는 만장굴 같은 거죠. 제주도에 있는 만장굴 같은 게 대표적인 거고, 실제로 현무암 동굴은 근데 생각보다 사람이 많이 안 삽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현무암 자체가 물을 구하기 힘든 동네라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동굴이 많은 데가 바로 석회암지대죠. 석회암은 물에 녹죠. 물에 용식작으로 녹으니까, 예를 들면 이 석회암이 많은 지역들이 우리가 석회동굴이라고 부르는 지역들이 보통 구석기 시대 유물지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에 석회암이 많은 지역은 딱 두 군데인데요. 하나는 요 가운데 있는 평남지향사라는 데가 있고, 글씨 잘 보이시나요? 평남지향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딱 중간 쪽에 이렇게 쫙 잘라서 나오는 옥천지향사라는 게 있습니다. 지리에서 나오는 거니까 자세히는 모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청동기 시대 유적지를 다 외우신다면은 아주 고맙고, 뭐 그 외우신 걸 기반으로 푸실 수 있겠지만, 만약에 청동기 유적지를 외우지 못하셨다면 기본적으로 충청도 지역이 옥천지향사니까요. 충청도 지역 쪽을 기억이 안 나신다면 충청도 지역 쪽에 구석기 시대 유적지, 석회 동굴들, 여기에 유적지들이 많다라는 거. 그 다음에 평남지향사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여기는 북한 쪽이죠. 북한 쪽에 평남 쪽, 요쪽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함북, 그 다음에 평남 여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 보시면 일단 연천 전곡리는 아시다시피 아슐리안형 주목도끼가 나온 곳이죠. 그 다음에 충남,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충청도 지역 잘 체크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충남의 공주 석장리, 그 다음에 옹기군 굴포리, 그 다음에 평남의 덕천 숭리산, 여기 평남지향사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답은 가나다라 1번이 되는 거죠. 참고로 서울 암사동 유적지는 여러분 너무 유명한 거라서 이거 신석기 유적지죠. 그죠? 암사동 유적지는 신석기 유적지니까 괜히 헤매지 마시고요. 부산의 동삼동도 역시, 그러니까 신석기 유적지는 대부분 다 어디 있냐면 구석기 유적지가 슉슉 이 라인에 와장창창 모여 있다면 신석기 유적지는 다 해안가입니다.
해안가들에 모여 있다는 게 특징이죠. 그러니까 그것만 잘 체크하면 지도 같은 거 보셔도 나중에 딱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자, 다음 문제 볼까요? 다음 설명 중 역사적 시기가 다른 겁니다. 역사적 시기가 다른 거. 자, 여기서 보시면 유적 이름을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잘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유적 이름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모 어떤 게 나왔냐가 중요한 거죠. 여기서는 탄화된 좁쌀이 나왔고 이쪽은 조개 껍데기 가면이 나왔고요. 폐총에서. 그 다음에 단양 수양계니까 여기 4번에 보시면 뼈바늘이 나왔습니다. 뼈바늘을 통해서 직조에다 옷을 지어 입었다죠. 그러니까 1번하고 2번하고 4번은 다 조개 껍데기 가면 탄화된 좁쌀, 좁쌀이니까 이거 쌀이니까 청동기 아닙니다. 좁쌀은 밭작물이에요. 벼가 아닙니다. 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개는 다 뭐? 신석기 시대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단양의 수양계는 구석기 시대의 그 뭐라고 해야 되니? 구석기 유적지고요. 우리나라 최대로 큰 구석기 유적지죠. 그리고 물고기 조각을 통해서 물고기가 잡히기. 그러니까 요 지역 단양 충북 단양이죠. 제가 아까 전에 구석기 유적지 대부분 다 어디 있다고요? 충청도요. 충청도. 잘 기억하십시다. 우리나라 석회성 많은 데가 구석기 유적지가 많은 곳입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자, 충청도가 어딘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외워야죠. 뭐 별 수 있습니까? 자, 넘어갑시다. 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은 우리나라 구석기 아니구나. 네. 요 이제 지도 문제를 보십시다. 중간중간에 이제 이 자막이나 우리 화면에 문제 번호가 있을 테니까 그 번호를 보시면 되겠고 한번 문제를 봅시다. 다음은 우리나라의 구석기 유적지를 답사하기 위한 계획표이다. 지도에서 이동해야 될 경로로 옳게 표시한 건 딱 보시면 알겠지만 다 충청도죠. 다 언제 유적지일까요? 이거 전부? 네. 다 구석기 시대 유적지입니다. 연천 전곡리, 공주, 석장리, 청원, 두루봉동굴, 청원 두루봉동굴, 그 다음에 단양의 상시리 바위그늘. 다 구석기 유적지로 되게 유명한 곳이죠. 그죠? 연천 전곡리. 자, 아슐리안형 주먹도끼라 그랬는데요.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처음으로 발견된 곳은 연천의 전곡리입니다. 되게 유명한, 원래 아슐리안형 주먹도끼라는 게 아시죠? 양날형 도끼. 그러니까 원래 주먹도끼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전까지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건 촥 한쪽만 날리는 외날형 도끼였는데 유럽 지역에서는 이렇게 양날형 주먹도끼가 발견됐는데 우리나라 연천 전곡리에서 미군이 처음으로 발견을 했죠. 미군이 처음으로 발견해서 아시아에서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있다라게 발견되면서 우리의 구석기 유적도 그렇게 수준이 떨어지거나 좀 그러니까 늦은 구석기 시대가 아니다라는 것들이 발견된 최초의 유적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네, 공주 석장리죠. 그죠? 공주 석장리는요, 여러분 남한에서 최초로 발견된 구석기 유적지입니다. 남한에서 최초로 요게 힌트죠? 남한에서 최초로 발굴된 구석기 유적지 이게 이제 석장리고요. 예? 석장리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연천 전곡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구석기 축제 합니다. 구석기 축제 한 4월인가 5월 달쯤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흥수아이 세 번째. 청원 두루봉동굴에서 인골 어린아이의 유골이 처음으로 온전한 형태의 어린아이의 유골이 출토되었는데 발견자가 김흥수 씨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따서 흥수아이로 이름을 지었죠. 청원 두루봉동굴이고요. 그 다음에 바위그늘 유적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단양 상시리 바위그늘 내겠습니다. 호모사피엔스의 인골이 출토되다. 항상 구석기 유적지를 여러분 기억하실 때 구석기 유적지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 두 개입니다. 인골이 발견됐느냐, 그 다음에 어떤 그림 같은 게 발견되거나 아니면 뭐 이런 게 있느냐를 보셔야 되겠죠. 잘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답을 보시면 어디 순서예요? 그 다음에 나가 되겠죠. 그러니까
가가 첫 번째고 라 다 나니까 2번이 되게 되네요. 그죠? 일로 갔다가 요로 가서 요로 가갖고 요로 가는 이렇게 한 바퀴 훑고 오네요. 이렇게 되는 거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시죠. 신석기 시대입니다. 신석기 시대. 이제 구석기가 끝나고 신석기 시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래 유물들이 제작됐던 시기에 중간중간에 여러분이 조금 불만이랄까 좀 의아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목이 좀 메어서 커피를 조금씩 마시면서 할게요. 혹시 이것 때문에 나중에 저기 게시판에 글 쓰지는 않으시겠죠? 강사도 목이 아프니까요. 잘 좀 봐주십시오. 자, 아래 유물들이 제작됐던 시기입니다. 아래 유물들이 제작됐던 시기. 뭐 딱 가장 기본적으로 두 개만 보다 알겠죠? 이건 뭐예요? 실 뽑아 쓰는 가락바퀴고, 요거는 빗살무늬 톡이잖아요. 그죠? 이 두 개, 이 유물들이 제작됐던 시기니까 뭐 밀개나 이런 거는 잘 모르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작됐던 시기니까 이것만 봐도 뭐다? 아, 신석기군. 파악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는 게 신석기 시대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 되겠죠? 자, 거기 청동 무기가 보급됐다. 실제로 청동 무기가 보급되는 시절은 청동기 시대죠. 그러니까 뭐 비파형 동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급되는 시대니까요. 그래서 정복 활동이 활발해져서 청동기 시대를 이해하실 때 가장 핵심은 계급 사회가 시작됐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채집과 사냥을 줄여서 동굴이나 막집 살았다. 어디요? 구석기죠. 그 다음에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 이건 그러니까 초기철기 시대. 그러니까 고조선 이후에 초기철기 시대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철기 시대가 되겠죠. 그래서 설명을 알맞는 거는 신석기 시대 되겠습니다. 자, 잘 기억하십시다. 쉬운 문제죠,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난이도도 심지어 하네요. 자, 쉬운 문제입니다. 항상 석기 시대는 역사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유물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유물들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 주셔야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자, 넘어가 보죠. 자, 신석기 시대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석기 시대는 여러분 유적지를 다 외우시긴 좀 힘들어요. 워낙 많아서 유적지를 다 외우시긴 힘든데 기본적으로 기억해 주셔야 될 유적지가 이제 서울 암사동, 그 다음에 부산의 동삼동, 요 정도는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동삼동 패총에서 그리고 동네만 물어보는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신석기 시대는 조갑이 가면 나왔죠? 조개 가면, 그러니까 뭐요? 이걸 보고 신석기인 걸 아는 거죠. 그 다음에 신석기 시대 후기에 가부장 사회로 진입했다. 보통 남성 조각품이 생기고 가부장 사회가 들어갔다. 가부장 사회로 들어간 건 여러분 신석기 시대가 아니라 어디의 특징입니까? 요건 청동기 시대의 특징이죠. 청동기 시대의 특징. 신석기라고 보시면 안 되고 요건 청동기 시대의 특징이니까 잘 기억합시다. 그 다음에 신석기 시대 중고생활 서울 암사동 봉산 지탐리 온천 궁상리 양양직영리 이건 다 신석기 시대 유적지가 맞아요. 신석기 시대 유적지가 많습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서포항 유적지인데 요거는 이제 그 함경북도 웅기군 굴포리. 네. 함경북도 웅기군이죠. 웅기군 굴포리에 있는 서포항 유적지입니다. 여기서 네. 개, 뱀, 망나니 등으로 여겨지는 장신구가 출토됐는데 이를 통해서 뭐를 알 수 있다? 토테미즘. 보통 동물들이잖아요. 동물들 자체를 신격화하는 토테미즘적인 신앙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 토테미즘적인 신앙도 전형적인 신석기 시대 특징입니다. 우리가 보통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 그 다음에 조상숭배 이 4개 얘기하죠. 신석기 시대 종교 활동으로. 자, 기억하십시다. 넘어갈게요. 좀 문제를 빨리빨리 넘어가고 있죠. 그렇게 해도 벌써 20분이 지났답니다. 자, 보통 이제 첫 강좌 우리가 첫 시간이니까 문제 수를 좀 많이는 안 할 건데요. 둘째 시간서부터는 문제 수가 좀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바짝바짝 하셔야죠. 오이! 자, 문제 풀다가 웃겠다 막. 자, 3번. 다음 제시된 자료와 관련된 시대 유적이 아닌 겁니다. 관련된 시대 유적이 아닌 거. 자, 여기서 보시면 핵심 일단은 포인트가 요 방추. 옷은 방추를 이용해서 여기 봐봐요.
옷감을 짜서 입었다, 직조해서 입었다. 이것만 봐도 뭘 알 수 있어요? 아항, 옷 짜서 입었네, 신석기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조, 피, 수수 등을 재배했죠? 농사를 시작했어요. 농사, 특히 뭐요? 밭농사 시작했죠? 이걸 보고도 뭘 알 수 있다? 신석기 시대라는 걸 파악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동굴에서 벗어나 구석기 시대 아닙니다. 땅 파고 옴집 짓고 살았으니까 역시 신석기라는 걸 알 수 있죠. 뾰족한 바닥이 뾰족한 토기, 여러분 바닥이 뾰족한 토기, 빗살무늬 토기 전형적인 이 모양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다 보고 모은 걸 알 수 있구나. 신석기 시대의 토기 신석기 시대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양양오산이라든가 부산 동삼동이라든가 봉산 지탐리 유적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신석기 시대 유적이 맞는데, 고령의 지상동 유적은 여러분, 고령은 어디냐면 저기 가야에 있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경남이거든요. 경남 고령. 그러니까 그 딸기 좀 유명하죠. 예. 그러니까 위치상으로 이쯤에 있습니다. 이쯤. 그러니까 이렇게 치면 딱 어디 포지션? 네. 가야가 있던 자리입니다. 고령 지산동 유적은 대가야의 유적지입니다. 철기 시대의 대가야의 유적지입니다. 대가야의 유적지.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아니죠. 이런 문제는 사실은 공무원 시험의 특징인데 암기해서 푸셔야 되는 문제니까 문제를 보시고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5년 서울시 7급 문제였어요. 7급 문제가 확실히 좀 쪼잔하게 나오긴 합니다. 자, 넘어갑시다. 밑줄 친 이 시대의 모습으로 방금 전에도 했었는데요. 아이고. 네, 요 보기는 제가 실수로 넣은 겁니다. 요거는 좀 여러분 지웁시다. 이거는 보지 마시고 뒤에 보기가 있으니까요. 자, 이 시대의 사회 모습, 죄송합니다. 이 PPT를 만드는 과정에서 제가 좀 실수를 했네요. 자, 이 시대에 황해도 봉산 지탐리와 평양 남경 유적의 탄화된 좁쌀. 자, 여기 보시면 탄화된 좁쌀이 발견됐고, 그래서 잡곡류의 경작이 이루어졌어요. 뭐예요? 신석기죠. 심지어 여기 가락바퀴 뼈바늘 나왔으니까 신석기 확정. 수공업 생산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신석기가 확정이 된 거죠. 신석기 확정. 그러니까 사회 모습으로 오른 겁니다. 사회 모습으로 오른 거. 자, 여기 보시면 사회 모습으로 오른 건데요. 일단 생산 분배 과정에서 사유재산 제도가 등장하는 건 계급의 시작과 동일합니다. 원래 계급이라는 것 자체가 잉여 생산물들을 분배하고 나눠 갖고 이러는 과정에서 사유재산의 발생과 함께 계급이 등장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예요? 청동기입니다. 그 다음에 방어 및 의례의 목적이라 했으니까 의례는 제사고요. 방어는 전쟁이죠. 전쟁과 제사를 했습니다. 역시 청동기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집자리가 이거 되게 좀 헷갈리실 텐데, 주거용이 있는 게 아니라 뭐요? 창고, 작업장, 집회소가 있어요. 공공 의식 장소가 있어요. 이것들은 잘 보십시오. 계급이 없는 사회에서는 모여갖고 공공 집회나 공공 의식을 할 이유가 없어요. 군장에 나서 자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얘기할 이유가 없는데, 이런 장소가 있다는 것 자체도 뭐의 특징입니까? 청동기 사회의 특징이죠. 그래서 답은 3번인데요. 흑요석은 원래 우리가 보통 이제 그 굉장히 밀도가 높고 단단한 암석이죠. 그래서 보통 그 흑요석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화산기 암석입니다. 화산기 암석이고 굉장히 경도가 높아요. 그래서 보통 화살촉으로 많이 쓰는데, 보통은 흑요석은 백두산 지역에서 많이 발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남부 지역에서 흑요석이 발견되는 거는 주로 일본 큐슈에서 흑요석이 넘어와가지고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기억을 합시다. 북부 지역에 흑요석이 발견되는 거는
백두산 주변에서 화산이 터지면서 후교석이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남부지방에는 화산이 없죠. 제주도 빼고. 그죠? 남부지방에서 후교석이 나오는 거는 일본의 큐슈에서 넘어와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가 있었다? 원거리의 교류나 교역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신석기 시대가 어떻게 넘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런 교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유물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판단할 뿐이죠. 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벌써 청동기네요. 자, 나머지 문제들도 물론 풀어드리고 싶고 풀어드려야 하지만 우리가 문제가 워낙 많은 관계로 다른 문제들은 여러분 해설을 모두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판단해서 넘어가는 거니까 안 중요하다는 문제로 생각하지 마시고 꼭 문제를 푸시고 해설지를 보시면서 답을 체크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네, 드디어 청동기 시대입니다. 청동기 시대. 자, 다음 문제 볼까요? 다음 중 청동기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청동기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기본적으로 청동기 시대는 청동으로 된 도끼 같은 건 출토된 거 맞죠? 거푸집도 나오니까요. 청동으로 된 도끼 같은 게 출토된 거 맞지만 농구가 뭐예요? 그 바스켓볼 말고요. 뭐야? 농사도구인데 청동기 시대의 청동은 뭐가 아닙니다. 농사도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청동기 시대에는 농사는 뭘로 졌다? 돌멩이로 졌죠. 돌멩이로. 석기로. 나중에 그래서 뭐가 되고 나서야 철기 시대가 되고 나서야 이제 철제 농기구로 지으면서 농 생산량이 굉장히 올라가는 거죠. 그다음에 움집 구조는 바뀌었죠. 둥근 모양이 신석기 시대의 움집 구조라면 장방형이 청동기 장방형이라는 건 직사각형인데 우리가 보통 움집 구조가 청동기 시대가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움집 구조가 나오고 신석기 시대가 이렇게 둥근 움집 구조가 나오는데 뭘로 체크한다? 신석기 시대는 화덕이 중앙에 있고요. 여기는 화덕이 이 끝에 있죠. 이거 가지고도 뭘 본다? 청동기 시대는 뭐가 있었구나? 계급이 있었구나를 보죠. 계급이 있었구나. 이거는 신석기 시대고요. 이거 체크합시다. 그 다음에 비파형 동검은 만주지방에서만 발견된 게 아니라 한반도 북쪽에서도 발견됐죠. 그러니까 비파형 동검이 고조선의 그렇죠. 영역을 나타내는 유물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웅기 제가 아까 전에 지역 말씀드렸죠. 웅기 서포항에서 발견된 호신부를 통해서 호신부가 아니라 무슨 말 이런 것들이었죠. 호신부가 아니라 말. 호신부는 장식품인데 당시의 중술신앙에 대해서 알 수 있다. 그러니까 호신부가 발견된 게 아니라 동물 모양의 이런 그릇 토기들이 발견되면서 토테미즘 신앙이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다음에 돌광무덤하고 돌광무덤은 우리가 보통 언제 무덤 양식이고요? 청동기 시대의 무덤 양식이고 운무덤은 초기 철기 시대의 무덤 양식이죠. 그러니까 보통 여기다 잠깐 써보죠. 돌광무덤에 해당되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돌널무덤하고 석관묘라고 하나요? 네.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돌광무덤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초기 철기 시대의 그 다음에 철기 시대의 운무덤에 해당되는 거는 우리가 널무덤하고 토광묘가 운무덤의 법칙으로 운무덤 라인으로 가는 거죠. 초기 철기 시대의 특징이니까 잘 체크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아이고, 이건 문제가 좀 죄송합니다. 자꾸 실수를 많이 하네요. 다음 유적지에 대한 설명으로, 청동기 시대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다음 유적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유적지 중에 하나가 이 부여의 송국리죠. 부여 송국리. 전형적인 어디 시대의 유적? 네, 여기 여주 흔암리 유적하고 부여의 송국리 유적하고 서천의 화금리 유적은 전부 다 청동기 시대 유적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청동기 유적이니까요. 청동기 시대 유적이니까. 청동기 시대 유적이면 어디요? 옳은 거? 자, 신석기 시대 초기의 농경 모습을 보여주는 틀렸죠? 청동기 시대 유적지니까. 그리고 뭐 타나미가 발견된 타나미, 쌀미자. 네, 청동기 시대 일부 지역이니까 이게 답이 되겠죠. 철제 농기구는 아니죠. 철기 시대의 유물이니까. 그 다음에 삼국시대 수리시설의 자취가 발견된 곳인데 삼국시대라고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특히 부여의 송국리 유적지에서 이 탄암이 발견된 곳들이 많으니까요. 잘 기억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송국리에서 탄화된 벽시가 나왔고 서천의 화금리 유적지에서 쌀이 발견됐죠. 쌀, 그죠? 그래서 벼가 재배됐음을 알 수 있는 유적지입니다. 되게 중요한 유적지들이니까요. 기억해 주십시오. 자, 넘어갑시다. 선사시대의 생활상과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선사시대의 생활상과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자, 구석기 시대는 뗀석기를 사용하고 막죠? 동굴과 바위 그늘에 거주했고 막고 쐐기 같은 걸 대고 형태 같은 연어에 여러 개의 돌날 격자를 여기서 사용했다. 맞는 얘기입니다. 신석기 시대 간석기, 그 다음에 원형이나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모양의 움집 맞고요. 그 다음에 황해 봉탄 지삼리에 탄화된 좁쌀 여러 가지 유적에서 발견된 갈돌과 갈파는 신석기 시대의 농경 생활이 시작됐음을 알려주는 유물이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4번 문제에 서울 암사동하고 부산 동삼동이죠. 이거 뭐예요? 신석기 시대죠? 신석기 유적지죠. 신석기 유적지. 그런데 여기 내용이 뭐예요? 사유재산이 발생하고 계급이 형성됐다고 나옵니다. 사유재산의 발생과 계급. 이건 전형적인 어디의 특징입니다? 네, 청동기죠. 이건 청동기 시대의 전형적인 특징인데 서울 암사동하고 부산의 동삼동 얘기하고 신석기 유적지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틀린 겁니다. 네, 오케이. 넘어갑시다. 다음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에서 라에 들어갈 내용으로 2015년 법원직 문제인데요. 가에서 라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겁니다. 여기 유적지 글씨 보이시나요? 예, 연천 전곡리고요. 서울 암사동, 여주 후남리, 강화 부근리 이렇게 있는데 글씨가 좀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발견됐고 그 다음에 다 내용들은 맞는 내용들이죠. 다 맞는 내용들이죠. 들어갈 내용 주먹도끼가 발견됐으니까 가는 뭐가 틀렸어요? 돌을 가른 거 틀렸죠. 주먹도끼가 발견된 연천도끼가 이건 구석기 유적지인데 구석기 유적지는 뗀석기잖아요. 그러니까 갈아서 돌도끼 만들었다는 건 틀린 거고 암사동은 신석기 유적지죠. 원형의 사각형 움집이 발견됐다니까 신석기 유적지인데 반발 돌칼은 언제 거? 이건 청동기 유물이죠. 청동기 시대 유물이니까 틀렸고요. 그 다음에 여주 후남리는 구릉진 면에서 탄화된 쌀 발견됐다고 했어요. 탄화된 쌀 청동기 시대 유적지 물어보는 거니까 흙으로 그릇 빚어 만든 거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흙으로 그릇을 빚어 만든 거 언제부터? 신석기 시대에 당연히 뭐가 있지만 예를 들면 신석기 시대에 빗살무늬 토기 같은 게 역시 흙으로 빚어서 만든 거지만 청동기 시대에 뭐가 있어요? 발전형인 미송리식 토기라든가 아니면은 뭐 붉은 간토기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흙으로 빚어 만들었다는 건 맞는 말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강화의 부근리 고인돌 나왔으니까 이것도 청동기인데 청동기 시대의 유물에 쇠쟁기로 밭갈았다? 철기 시대 얘기죠. 그러니까 틀린 얘기죠. 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흙으로 빚어 그릇을 만들었다는 걸 너무 신석기에만 포커스 맞추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한국 철기 시대의 주거 양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철기 시대에는 부뚜막이 등장한 거 맞아요. 그러니까 그 철기 시대부터 이제 우리가 보통 지상가옥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부뚜막 등장했고 아궁이가 등장하고요. 온돌이 등장하고요. 철기 시대부터 온돌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엿장 주거지는 이제 동해에서 동해 쪽 유적지에서 발견이 되죠. 그러니까 원형의 송국리형 주거는 이거는 청동기 시대의 설명입니다. 송국리 유적지가 청동기 유적지니까요.
잘 기억을 해주십시오. 보통 원형, 방형, 장방형이 다 발견되는데 원형이 틀린 거 아니에요? 송궁리 주거지에서는 원형 유적도 발견됩니다. 잘 기억하세요. 넘어갑시다. 다음 기억에서 리을에 들어갈 말이 알맞게 된 거. 밑에 답안지를 보시면 이제 벼농사, 신석기혁명, 비파용농, 세운농 이 순이니까요. 보리농사는 언제부터 짓까요? 보리농사는 딱히 언제부터 짓는다는 게 나오지는 않아요. 자, 그러니까 7에서 8세기 무렵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BC 한 1500년? BC 1500년? 그러니까 2000년 정도부터 이 사이에 뭐가 시작됐다고 보냐면 이때부터 청동기라고 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청동기가 시작됐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기원전 7에서 8세기 그리고 초기 철기라고 부르는 시대가 고조선에서 우리가 보통 위만이 고조선 들어올 때니까 보통 BC 5세기거든요. 그러니까 5세기 때부터를 보통 일반적으로 초기 철기라고 하니까 BC 7에서 8세기면 기억은 무슨 시기? 전형적인 청동기 시기죠. 청동기 시기니까 보리농사는 정확하게 언제인지 확인을 할 수가 없고요. 벼농사가 시작된 건 맞죠. 그죠? 그 다음에 니은은 식량의 채집 단계로부터 생산 단계로 넘어가는 거니까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농업혁명을 얘기하는 거죠. 농업혁명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신석기 혁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이 얘기한 제3의 물결 얘기할 때 인류 역사에 3가지 혁명이 나타난다. 제1의 혁명이 신석기 혁명이고 2의 혁명이 산업혁명이고 제3의 혁명이 정보혁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농업혁명이니까 신석기 혁명이니까 일단 네 보리까지 포함해 준다고 해도 1번 아니면 3번이겠네요. 1번 아니면 3번. 벼농사는 헷갈리시다고. 그 다음에 뭐와 이 뒤를 이은 대표적인 유물로 하는 청동기 문화는 황하나 내몰고 지역과는 구별되게 요거서 포인트. 독자적인 개성을 지닌 게 리을이라는 얘기죠.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개성을 지닌 이 우리나라에서만 발견되는 유물이 2개가 있죠. 하나가 뭐냐면 세영동검이고 하나가 잔무늬거울. 자, 그러니까 세영동검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에 좀 독자적이고 독특한 거죠.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뭐 헷갈릴 건 없는 문제네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유물 얘기할 때 3가지 얘기하죠. 세영동검하고 잔무늬거울하고 거푸집. 그러니까 거푸집이라는 것 자체가 독자적인 건 아니고 그 도끼 모양의 거푸집이 그 모양은 우리나라만 있다는 거죠. 그 정도 기억하십시다. 철기니까요. 고인돌의 축조는 청동기죠. 그죠? 그 다음에 답 나왔네요. 1번이네요. 고인돌이 축조된 건 청동기니까 옳지 않은 것이니까요. 청동기 문화도 더욱 발달해서 잔무늬 이거는 맞는 말이고. 그죠? 그 다음에 초기 철기니까 거문간토기 같은 경우에는 초기 철기 시대에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명도전 반량전이 들어왔다. 중국으로부터 돈이 들어왔다. 철기 시대는 여러분 교역과 함께 들어오는 거니까 중국 옆나라의 돈인 명도전 같은 게 들어오는 게 맞는 거 되겠죠? 잘 기억합시다. 자, 아이고 위에 거 안 지워졌네요. 죄송합니다. 문제를 봅시다. 2015년 법원직인데 다음 중 한반도에서 청동기 문화가 독자적으로 발전됐던 이건 뭐예요? 1번은 요게 명도전. 요거 뭐야? 요거? 그쵸? 비파용 동검입니다. 요게 뭐고요? 반량전이고요. 여러분 유물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거푸집이니까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뭐가 있다고요? 세영동검, 그 다음에 비파형, 세영동검하고 잔무늬거울하고 거푸집. 네, 기억하십시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고조선이 들어가기 전까지 청동기 시대 라인까지 어느 정도 정리를 했는데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들 고조선서부터 여러 나라의 성장들 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40분이나 지났네요. 힘쓰셨죠? 잠시만 쉬었다가
고조선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